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감정 해소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혼자서 아름아름 깨쳐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혼자 묵묵히 마음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혼자 마음 공부를 하며 애매한 부분도 막막한 부분도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자주 해주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무의식 정화를 시작했을 때 답답한 부분에 대해 답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끌어당긴 법칙을 보면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던데 부정적 감정을 느껴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돼요. 그동안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주면 그 감정에 따라 안 좋은 현실이 창조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실제로 무의식 정화를 시작하면 억눌려 있던 감정 에너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실에 우당탕탕 변화들이 생길 수 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전자기기가 고장나기도 하고 애꿎은 그릇이 깨지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 인생 자동차가 유턴을 하며 발생하는 끼익 소음과 같아요. 살던 대로 살지 않고 가던 대로 가지 않으려면 인생에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우당탕탕 시끄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내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단계임을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담담히 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내가 발산한 것을 받는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다는 명제는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머릿속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할 때도 여전히 내 무의식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이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알든 모르든 자신의 에너지를 내뿜으며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현실을 얻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무의식적 생각과 감정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나탐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를 집 안의 쓰레기에 비유하는데요. 무의식에 있는 생각, 감정은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 의식에 있는 생각, 감정은 1층에 나와 있는 쓰레기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지하 1층에 있든 보이는 1층에 있든 집안에 쓰레기가 있단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지하에 있는 쓰레기를 못 본 척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정을 느껴주며 집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마음 해소를 하는 게 너무 지쳐요.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힘든데 어쩌면 좋을까요? 우선은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싶어요. 감정을 느낀다는 건 참 미묘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감정을 느끼는 건 손바닥 위에 계란을 가만히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계란은 감정이에요. 충분한 시간 동안 계란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계란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란을 세게 쥐어서 깨트리거나 계란을 바닥에 내팽개치면 손과 바닥만 더러워지고 말죠. 열심히 감정을 느껴주려 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파묻혀 버릴 때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감정 해소에 너무 몰입해서 손바닥에 계란을 꽉 쥐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계란을 바닥에 던지지 않고도 있는 힘껏 쥐지 않아도 계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나와 감정 사이의 적절한 거리감을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억눌린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힘든 것도 정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으면 느끼지 않겠다고 수십 년간 묻어놨을까요? 그러니 감정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정말 용기 있다고 칭찬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돈이라도 벌면, 아니면 얼굴이라도 꾸미면 남들이 알아줄 텐데 이 마음을 느끼는 작업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혼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천천히 수행할 뿐이니 얼마나 대단한가요? 어차피 무의식 정화는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감정을 다 느껴주고 싶다는 조급함은 내려놓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느껴지는 만큼만 느껴주자고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사를 밝히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무서워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에겐 나의 관심사를 말할 자유도 말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공부에 대해 친구에게 말하고 싶다면 말하면 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되고요. 내 관심사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문제는 친구에게 내 관심사를 편하게 밝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인데요. 말하고 싶은데도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이 반복적으로 들면 회의감이 올라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거지? 왜 내가 관심 있는 걸 숨겨야 할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점점 내 가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은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관심사를 밝히면 오해받을까봐 두렵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느껴줄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 괴로운 상황에서 내가 외면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대해 얘기하면 나를 사이비로 여기지 않을까? 미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뒷면에는 나 역시 마음에 대해 몰두하는 자신을 무시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마음을 운운하는 사람들, 유튜버들을 보면 반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뭘 알겠어. 무시했던 거죠. 아마 물질 위주의 사회에서 자라나면서 마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저에게도 있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건 나였구나 천천히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날 때는 나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는데요. 그 두려움을 느껴가면서 점차 자유로워지는 것도 하나의 수행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려했던 엄청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해를 받지 못해도 또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런 고민은 자연스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들을 이해시킬 만큼 유려하게 말할 수도 없고 충분히 말한다고 해도 여전히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을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내 모습만을 공유하며 전전긍긍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내 모습 전부를 사랑받아야 하는 건 아닌데 나 역시 친구들의 모든 면에 동의해서 그들과 친구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과하게 눈치를 보는 건 아닐까? 지나치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관심사를 밝히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아무리 느끼려 해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억압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감정 해소를 시작하면 감정을 느끼려 해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평소에 감정을 누르고 참는 습관이 든 분들은 참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감정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젠 좀 느껴줘야지 생각을 해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느끼지 않는 건 에고의 입장에서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두렵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참으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란 사실을 외면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의견에 사랑에 갈급하고 목을 매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나라는 걸 감정을 외면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무의식 속에 그 감정은 켜켜이 쌓여 더 큰 사건을 불러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 무서워요. 하면 끝날 것을 끝까지 센 척을 하면 고통의 단계가 1단계, 5단계, 10단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내가 무시했던 감정을 느껴보려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요. 처음에 내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남의 감정은 잘 보일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 근처에는 반드시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감정을 외면하는 타입이라면 주변 친구, 동료, 가족, 연인 중에 나와 달리 감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저래 하는 시선으로 봤다면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보이는 감정을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짜증을 내는 친구가 있다면 나에게도 짜증이 있는데 느껴주지 않고 있구나. 내 짜증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의 짜증으로 이 감정을 경험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주변 사람의 감정에서 내가 억누른 마음을 알아챘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허용해줍니다. 짜증내도 괜찮아. 짜증나도 괜찮아. 짜증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짜증이 날 땐 짜증을 부려도 돼. 등등 그동안 억눌렀던 짜증을 수용해보면 예전만큼 그 사람의 짜증이 버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길에 있는 모든 요소에 반응하는 게 아니죠. 가로수라던가 쓰레기통이라던가 자전거 등등이 보이지만 그걸 유난스럽게 바라보면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 길거리에 있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존재해도 특별히 시선이 가거나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했던 마음들도 똑같아요. 내가 짜증을 허용하면 주변 사람들이 툴툴거리거나 짜증의 마음을 보여줄 때 예전만큼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절로 주변에서 짜증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라지거나 나도 짜증을 편하게 부리면서 일상의 부대낌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눈엣 가시처럼 느껴지는 타인의 감정부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면 점차 내 감정도 느껴질 거예요. 5번째, 왜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을 찾고 싶은데 어쩌죠? 무의식 정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지 몰랐던 다양한 감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큰 트라우마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 안에서 엄청난 공포나 수치심, 외로움 등을 마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 해소를 하던 중 마음 깊이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듭니다. 왜 나는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어린 시절 때문인가? 부모의 양육 방식인가?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등등 원인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적극적 탐구가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하나하나 내 생각과 감정을 짚다 보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드는 것도 용납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내 생각, 감정의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분명한 단 한 가지 원인, 사건을 꼽기가 불가능할 때도 많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나와는 관련 없는 조상, 가족들의 감정이 유전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느끼면서 저절로 원인에 대해 알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그걸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생각 같은 것은 온갖 것으로 무수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요. 생각은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전화를 받는 게 무서워. 가만히 있고 싶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정한 감정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껴주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발생하면서 나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드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생각들에 집착하면서 원인을 파악하는 건 나중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모든 생각 감정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을 허용해주면 마음 공부에서 머리 굴리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을 그저 느껴주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의식 정화를 하며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다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곰곰이 고민해보고 또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요트 스튜디오에선 네이버 프리미엄 매거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의식에 대한 수다로 매주 월수금 찾아오고 있어요. 글이 발행될 때마다 네이버에서 알림을 보내드리니까 또 잊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고요. 요트와 좀 더 자주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매거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